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칩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가온칩스 일단 예전에도 뭐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디자인하우스 계통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2월 6일이죠. 2월 6일자로 오후 2시에 좀 매수를 좀 체크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오버나잇 관점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2차전지와 반도체 간의 수급 교환 포인트가 매우 강하게 또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 스윙 관점에서 일단 매도 신호까지 오늘 좀 잡아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온칩스를 비롯한 반도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 디자인하우스 계통 특히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DSP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DSP 관련 기업들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과 차트 체크 드리면서 왜 가온칩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온칩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하우스 계통의 종목입니다. 자,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요즘 AI 기업들이 상당히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AI 방향성이 너무 다양합니다. 기업들마다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율성이라던가 저전력이라던가 이런 포인트들이 맞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디자인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말 그대로 디자인해주는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고 어떻게 좀 끓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반도체 칩이 들어가면 좋을지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 디자인하우스다 라고 좀 간략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이죠. 기업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업종이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우리나라에서 연계 수요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이 사슬 협력 관계에 있는 VCA 관련 기업으로는 에이징랜드가 좀 유일하다고 체크를 드렸는데 그런 VCA 관련 구축을 좀 한국이 벤치마킹에서 꾸리게 된 게 삼성의 DSP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DSP 측면에서 디자인하우스 계통의 대장주를 담당하고 있는 게 가온칩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뉴스 하나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죠. 자, 보시면 DSP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지원하는 디자인하우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팹리스 고객이 파운드리의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파운드리가 지정하는 특정 디자인하우스를 거치게 돼 이때 실적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의 선행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하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하우스 그룹이 삼성의 DSP 그룹이 상당히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을 반증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 즉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환 포인트로 반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온칩스의 실적을 비롯해서 DSP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곧 삼성을 비롯한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 강세, 즉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는 이제 충분히 아실 겁니다. 가온칩스. 최근에 AI향 이런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맞춤형 설계가 필요시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춘 이제 전문화된 DSP 그룹의 디자인하우스 개통 이런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 그 중에서 대장 흐름이 가온칩스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재료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도 알고 모멘텀도 알아요. 가온칩스 관련 상세한 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가온칩스 그럼 재료도 알겠어. 성장성도 알겠어. 삼성의 DSP 관련해서 어쨌든 AI 칩이 늘어나면 DSP 그룹의 좀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가 강세를 가질 거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즉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근에 조정폭이 좀 깊긴 했지만 굳이 뭐 차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자, 왜냐면 자, 보시면 일봉상으로 볼 때 최근에 1월 들어서면서 반도체 약세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던 시점이 왔었죠. 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깨지는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21선을 지켜주면서 방향성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21선을 깬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 캔들을 고려할 수 있을 21선 추세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최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OBV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OBV를 아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저점의 위치가 추세 안착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일 부분인데 오늘 시장이 어떤가요? 최근 시장이 어떤가요? 2차 전지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 흐름에 맞춰 가온칩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어디선가 익숙하게 보신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냐면 2023년에 시장이 상반기에 이렇게 강한 회복을 보일 때 2차 전지의 독주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의 독주도 있었습니다. 네, 서로 그런데 한정된 시장 내에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이런 그림은 아니었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이어졌었느냐라고 한다면 자,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때 좀 더 깔끔하게 봅시다. 메모장으로. 자, 좀 이렇게 시장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반도체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당시에 2차 전지는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이런 흐름을 가져갔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추세가 장기 상향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한정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쏠릴 때는 비교적 2차 전지의 조정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2차 전지의 바닥 인식권에 따라서 추세 지속성에 따라서 구간 인식이 확인될 때 반대로 한정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가온칩스 지금 조정받는 구간 어때요? 커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에코그룹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형성이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비교적 코스피에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정된 유동성에 의해서 수급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봉상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봉상, 월봉상 흐름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봉상 보면 최근에 변수 캔들도 있었고 차트가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주봉 보면 어떤가요? 월봉 보면 어떤가요? 차트가 깨졌나요? 전혀 그런 흐름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간의 수급 교환 포인트가 매우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 관점에서의 장기 추세를 보고서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그런 흐름의 위치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조정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컨트롤되면서 띄워주는 구간에서 OBV를 끌어올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로 일단은 숨어든 모습이죠. 이 구간이 자, 요 차트, 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도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반도체를 아무리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조건 뻗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벗기면서 이렇게 구간을 올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흐름을 개인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텔레그램을 체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포인트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 위치도 좋고 반도체 업종도 좋고 뭐 이차전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업종 지수를 배제할 수가 없고 분명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대비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부분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건 또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 매물대만 벗겨낸다라고 하면 반도체 시세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포인트를 개인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좀 이런 순환 흐름까지 좀 체크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텔레그램 채널 여기서 무료로 다 체크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링크 체크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는 만큼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